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아파트 전세가율이 떨어지면서 이제 이 갭으로 투자를 하는 이 부동산 매매 기법의 시대는 저물었다라는 평가들이 하나둘씩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부동산을 제외한다고 봤을 때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없기 때문에 아무리 시장이 주춤한다고 해도 우리는 부동산 투자에 나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습니다. 지역에 맞게, 물건에 맞게 전략을 좀 챙겨보도록 할까요? 자, 부동산 가이드 TV와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 가이드 전략 챙기러 가겠습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생생 부동산 클리닉입니다. 풍부한 현장 경험을 축적해온 최고의 베테랑과 함께할게요.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송성문 대표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문의 받겠습니다. 네. 02-2077-6356번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545-7988번 문자 주시면 저희 또 여러분들의 궁금한 곳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오늘도 먼저 시도할게요. 끝자리 6356번이고요.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보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궁금하신 곳 알려주세요. 저희 어디 한번 가볼까요? 제가 영등포구,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옆에 있는 네. SK 리더스 뷰라는 그 주거용 오피스텔 35층짜리 두 동이 있어요. 예, 예. 근데 그게 전용은 한 30평대인데요. 네네. 그거 매수를 한번 해볼까 해서 네. 한번 궁금해서 전화 드렸는데 요즘 아파트 가격이 엄청 최근 들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여기는 그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그런지 가격이 그렇게 아파트보다는 많이 저렴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네, 바로 옆에 있는 단지는 엄청 오래된 아파트인데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네. 이걸 한번 매수해볼까. 근데 이거 매수해도 괜찮을지. 괜찮은가 예.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서. SK 리더스뷰 오피스텔. 글쎄요.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조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건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영등포 한번 가볼게요.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매수하려고 하는 지금 오피스텔을 지금 예. 투자 목적, 지금 싸다고 얘기하셨는데 투자 목적이에요, 그러면? 아니면 실거주 생각은 없으신 거고요? 실거주도 하고 싶고요. 예. 일단 거주를 하면서 이제 뭐 투자성이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일단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 쪽으로 두셔야 된다는 거 제가 방송 쪽에서도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아파트가 아니고 일단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이제 선호도 측면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어떤 핸디캡은 있지만 그런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싼 거예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죠? 예. 그래서 실거주자들은 저렴하게 그 평수를 좀 넓게 쓸 수 있고 이런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거주용으로 일단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투자 목적이 좀 더 크다 그러면 이 평수가 넓은 것보다는 가격을 맞추려고 그러면 평수가 좀 불편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좀 사는 게 편리하게 좀 넓은 평수에 살고 싶다. 가격이 저렴하게. 그러면 이런 핸디캡을 좀 안고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 쪽에 비중을 두느냐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거주도 좋고 가격도 싸고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없는 거죠. 일단 부동산 가치로 봤을 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앞으로 매수를 했을 때 만약에 실거주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가격 대비에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매수하는데 찬성을 의견을 드리지만 만약에 어떤 이 투자 목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지금 조금 이 오피스텔에도 조금 오르긴 올랐잖아요. 그죠?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교하면. 근데 그런 오름폭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투자 목적을 본다 그러면은 조금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지도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아파트를 선호를 하는데 아파트 중에서도 일단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일단 소형입니다. 그죠? 소형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는 또 새 아파트를 좋아하죠. 일단은. 그리고 가격이 오르는 걸 봤을 때는 단지 규모가 좀 있거나 이러면 더 좋겠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SK 리더스뷰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형도 아니고 또 신축은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신축에 뭐 오래된 아파트 오피스텔이 아니다 보니까. 하지만 단지 규모가 조금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 선호하는 측면에 있어서 반대적인 게 좀 많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격이 오를 수 없는 이런 이유죠. 만약 요거 오른 다음에요. 어느 지역이든지 이게 오르면 그 옆에 있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매물이 별로 없거나 가격 상승폭이 너무 크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수요자들이.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물레자이 얘기하시는 거죠. 옆에 예. 대단지. 이 물레자이 이렇게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데 바로 있는 비슷한 경우죠. 지금 여기 실평수 30평대라고 하시면 리더스비가 지금 분양평수는 한 50평대 되겠네요. 오피스텔이니까. 그죠? 40평 중반. 네, 40평대, 50평대. 지금 매매가는 얼마 갑니까? 전용 면적으로 좀 한 30평대라고 하면? 한 6억대 중반 정도는 같더라고요. 6억대 중반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 물레자이 같은 경우에도 뭐 중대형 평수들이 좀 있는데 전용으로 뭐 한 35평짜리로 본다 그러면 실제 뭐 40평대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한 9억대 좀 이상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가격 포로 봤을 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인근 지역에 위치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단지 규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충족이 안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얘네들이 오르니까 따라서 오피스텔도 조금 약간의 상승을 있었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이 물레자이 아파트가 계속해서 지금 오른 상승폭만큼 계속해서 올라준다면 리더스뷰도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조금씩은 따라갈 수는 있겠지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서울 지역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오른 상승폭만큼 오르기는 쉽지 않겠죠, 모든 게. 그래서 그렇다면은 향후에 이 가격이 안정되는 어떤 시점에서는 과연 이 지금 현재 폭이 이 정도 난다고 해서 6억대 뭐 9억대 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서 이 갭을 좁힐 만한 어떤 이유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요즘 이런 건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그래서 일단 뭐 입지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주거 환경은 실수요자들이 살기 굉장히 좋아요. 지금 뭐 오피스텔이지만 규모는 작고 하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타임스퀘어 지금 인근에 위치하고 또 그 영등포역 또 이쪽으로는 물레역까지 이런 홈플러스라든가 뭐 백화점 이 주변 상업시설도 많고 이래서 주거 어떤 생활 어떤 주거 생활 인프라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좋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레자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아파트하고 비슷하게 가지만 실제적으로 그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어떤 종목은 아니다. 중대형의 어떤 오피스텔, 뭐 주상복합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물레자이라든가 이런 데 뭐 소형 아파트는 지금 매물이 별로 없거든요. 그죠? 조금 작은 것들은. 그리고 뭐 서울의 웬만한 지역들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뭐 매도자 우위에 거래를 하다 보니 매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시장이 계속해서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가격을 뭐 추가 상승을 보면서 투자 목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실거주 상황으로 좀 보시고 또 그게 아니라면은 투자 목적이 좀 더 비중이 크다라면 지역을 좀 바꿔보든가 아니면 또 인근 지역에서도 또 투자할 곳을 좀 투자 가치가 높은 곳을 한번 찾아서 가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예, 예.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또 조금 더 살펴보고요. 저희 쪽으로 연락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예. 자, 다음 분도 연결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계속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궁금하신 곳 알려주세요. 제가 그 창동 주공 3단지에 네. 24평을 2017년도 초에 매입을 했어요. 예, 딱 1년 정도 됐네요. 예, 그래서 거주도 하고 있는데, 예. 뭐 개발 허지가 있다는 거, 일단은 거주가 목표였는데 갑자기 이제 발령을 받게 돼서 네네.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거를 매도를 하고 가야 될지 예. 아니면은 뭐 세를 내고 가야 될지 부탁합니다. 예. 뭐 다른 지역으로 아예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갔다가 또 올 수도 있는데 우선은 네. 창동 가보겠습니다. 주공. 예. 주공 3단지. 예.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 작년에 사셨어요? 얼마 주셨어요? 그게 3억 1천에 샀습니다. 예. 3억 천이요? 지금은 네. 그 매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매물이 거의 많지 예, 않아요. 예. 얼마 정도 가요? 호가루는? 요거 한 4억 2천, 4억 1천, 4억 2천입니다. 3억 천에 작년에 사셨는데 지금은 네. 한 4억대 초반 간다. 네. 예,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1년 사이에 많이 급등했죠. 그래서 급등한 이유도 있고 다 이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상승한 폭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걸 만약에 매도냐 보유냐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데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1주택이라 세금 때문에 예. 그러니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하는데 단기적으로 매매를 할 거냐 좀 보유할 거냐 이런 걸 생각하시기 전에 만약에 매도를 한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현금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도 후가 중요해요. 사실 이 창동 3단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걸 매도한다라면 그걸 갖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좀 더 아니 좋은 근데 쪽에 양도세를 50%를 내니까 절반을 지금은 안 양도세를 내야 돼. 예. 지금은 그러니까 1년 미만의 네. 거래라 네. 양도세 때문에 안 되고요. 1년이 지나서 이제 뭐 매도 여부를 보는 건데 그럼 매도를 안 하실 건데 전망이 궁금하신 거예요? 매도를 하고 가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 두 개 나을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매도를 한다는 게 파는 거죠. 근데 무슨 얘기냐면 제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이제 차익이 생기긴 했지만 이걸 갖고 현금을 갖고 있는다 그러면 매도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좀 더 갖고 있어도 되는 거고요. 그건 보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좀 더 나은 곳으로 좀 기대치가 좀 높은 곳으로 간다. 그런 여력이 된다 그러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일단 이 자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가격이 빠질 일은 거의 없어요. 다만 빠지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자기 여건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무조건 장기간 보유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보면 여기는 장점도 굉장히 많죠. 이 창동역이라는데 이쪽 지역 계신 분들은 또 많이 아시겠지만은 3단지가 바로 뭐 역세권에 위치해서 여기는 이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실거주가 굉장히 많았던 데예요. 그죠? 역하고 가깝고 뭐 더블 역세권이고 근데 여기에 이런 교통의 어떤 큰 장점이 있고 또 여기에 플러스 또 GTX라는 또 호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거주가 많은 이유가 이런 어떤 앞으로 개발 호재도 기대되고 또 인근 지역으로 지금 뭐 창동 차량기지 또 창동역 주변으로 해서 지금 뭐 신경제 중심지 개발에 대한 개발 계획도 알고 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어떤 호재들을 또 다 갖고 있어요. GTX도 있고 주변 호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창동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좀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다 장점이에요. 그죠? 근데 혹시 단점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조금 이제 아무래도 시내권에서 멉니다. 지역적으로 이제 좀 배드타운의 이미지도 있고요. 그런 건 둘째 치고요. 첫 번째로 보면 이런 호재들. 자, 지우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면 창동 우리가 좀 항상 좋은 것만 갖고 이 부동산에서 설명을 하고 호재만 갖고 얘기하다 보면 사실은 그거는 뭐 일반적인 정보가 아니고 자료일 뿐입니다. 그래서 잘 보자고요. 이 창동 차량기지가 이전을 하는데 얘가 호재긴 한데 얘가 앞으로 2024년 정도 앞으로 한 5, 6년 후에요. 이전이. 그죠? 그래야 또 이 옆에 있는 면허시험장도 있죠. 그 같이 이전을 해서 실질적으로 창동 역세권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얘는 그래도 진접으로 이전이 확정됐지만 아직 면허시험장 부지는 이전 부지도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개발 호재는 너무나 좋은 데인데 앞으로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만큼을 갖고 있겠냐? 그럼 그걸 기다리는 시간이 가격을 얼마나 끌어올릴 거냐? 우리는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창동 역세권 개발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개발 계획이 진행되면서 이 창동 3단지 아파트는 일단 노후화돼 간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 7, 8년 됐잖아요, 여기가. 90년도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정비 사업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30년 지금 가까이 되는 아파트가 이제는 뭐 재건축을 하든지 아니면 뭐 리모델링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이런 정비 사업을 한다면은 굉장히 좋아지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 건너편 쪽에 상계동 지역도 비슷한 연차에 지금 다 준비들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정비 사업을 하다 보면 재건축을 한다면 이제 지분이라든가 또 앞으로 뭐 용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서 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시간적으로 과연 가격을 지금 상승한 만큼 계속 끌어줄 거냐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단기적인 급등 가격 상승한 부분도 있고 또 이런 어떤 개발 호재에 반영되는 어떤 이런 시간적인 거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지금 가격은 안 내리겠지만 그 상승폭은 조금 약간 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기간 동안 보유하면서 추가 상승 여건 어느 정도를 보는 걸로 기대하느냐, 아니면 그 기간 동안 좀 더 다른 변화를 줘서 어떤 기대치를 높이느냐, 이제 요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는 일단은 지금 그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매도할 의미는 지금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할게요. 예, 네. 예, 예. 자, 많은 분들께서 세미나도 이 참석을 원하시던데요. 일정 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하겠습니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입지 우수한 소형 아파트 투자 전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3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할 거고요. 7호선 학동역 인근으로 오시면 됩니다. 2077-6356번으로 예약해주세요. 이번에 어디로 한번 가보면 좋을까요? 계속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자, 연결이 됐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디가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예. 가락 우성 1차 아파트 예, 그거 좀 살려고 하는데 예. 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많이 올랐습니다. 시청자님 어떻게 실거주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투자 용도요? 아니 아들이 이제 장가 가면 살려고요. 아, 예. 이 매수 타이밍 한번 고려를 하고 계신 거군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가락 우성을 아드님 결혼을 시키기 위한 집으로 매수를 하려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어디 거주하세요, 지금? 지금은 저기 강남에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네. 이제 결혼을 하면은 살 집을 네. 사야 되니까 아, 이제 그래요?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그런데 가락 우성 아파트를 지금 보고 계신다? 예. 그래서 지금 알아보신 거는 몇 평이 얼마가요? 아, 제일 작은 게 19평인데 너무 네. 비싸더라고요. 얼마가요, 알아보신 게? 6억 3천 승무 달래요. 6억 3천이요? 예. 지금 송파가 언제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송파가 최근 한 1년 사이에 서울에서 제일 많이 올랐어요. 아, 예, 그래요? 예, 송파 지역이 강남 3구로 놓고 본다 그러면, 아니면 서울의 네. 전 지역을 놓고 봐도 제일 많이 네.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른 이유는 이제 강남 서초가 굉장히 많이 오를 때 조금 상승폭이 적었고요. 그거를 네. 선을 맞추다 보니까 가격이 좀 네. 많이 급등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언제를 기준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시는 게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등한 상황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여기를 우리 시청자님은 그냥 자녀분 결혼시키기 위한 집으로 보신다고 하지만 여기를 네. 투자 목적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이 가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재건축 투자, 강남권의 아파트 투자 이런 분들이 뭐 가세를 하다 보니까 특히나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더 많이 오른 거죠. 그죠? 예, 그래. 예.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때문에 아니면 이제 내가 재건축에 대한 얘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이런 오래된 아파트들이 지금 6억 3천 가는데 사실은 전세가로 따지면은 여기 한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50%도 안 가던데요. 예. 재건축 2억 아파트 8천밖에 안 해요. 오래돼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3억대 뭐 한 초중반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이런 금액을 예를 들어 투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네. 가격이 투자금 대비 수익이 어느 정도 나야 되고 올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거를 계산해 보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 이 아파트는 자체적인 것보다는 일단 재건축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 이 재건축이 그래서요. 이 지금 우성 1차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안전진단이라든가 지금 정부에서 재건축 시장을 많이 규제를 하고 있죠. 네. 예, 그러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뭐 초기 단계 우리가 지금 안전진단을 받고 재건축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제는 길을 좀 막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 우성 1차는 지금 안전진단을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지금 그런 그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는 좀 벗어난 상태가 된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예, 좀 더 인기를 좀 끌고 있는 거고 만약에 네.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다른 단지들 송파권에 이런 단지들은 지금 굉장히 힘든 거죠. 그리고 지금 네. 목동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그런다면 아무래도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워서 조금 더 기대감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입지를 보면 자, 여기 그 잠실 그 대로변으로 입지가 지금 형성돼 있어요. 송파대로.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입지면에 송파대로 앞쪽으로는 가락시장이고
또 위쪽으로는 헬리오시티, 가락시형 아파트, 새 아파트가 대규모로 입주를 해요. 근데 이 주변은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그죠? 밑에는 문정 법조단지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입지 면에서는 저는 송파 그러면 이 잠실을 주변으로 해서도 많이 중심이라고 보긴 하지만 전 아랫부분도 굉장히 좀 주목해 보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건너편에 수서역이 있어요. 수서 역세권 개발이 또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수서역하고 연계되는 이런 가락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사실은 지금보다는 또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입지가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다. 우리가 뭐 잠실 그럼 잠실 5단지 뭐 이런 한강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송파권에서도 이 송파대로를 따라서 이 축으로 있는 가락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도 굉장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막연하게 여기가 개발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수서 역세권 개발은요, 올 하반기 착공 들어가고 앞으로 2, 3년 안에 가시화돼요. 그러면 교통 여건이 지금도 좋지만 업무 시설과 여러 가지가 갖춰지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건너편에 있는 탐천만 건너서 문정 도시개발구역하고 동락권 유통단지 뭐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곳, 이 가락시장하고 연결되는 곳이 이 바로 가락동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 3호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 라인이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앞으로 2, 3년 후를 봤을 때. 그래서 보는 거라서 입지면에서는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 아파트의 변수는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 이게 관건이지 입지나 지금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괜찮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이해되시나요? 비싸게 주고 사도 되겠어요? 그 가격 하락 여건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요, 이 재건축 사업이 지금은 초기 단계 안전진단 받고 이제 뭐 추진하고 또 뭐 조합 설립도 받고 사업 시행인가 받고 뭐 이런 단계들이 있어요. 이 아파트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죠? 이런 단계들이 순조롭게 간다라면 기대치는 높을 거예요. 입지가 좋아서. 다만 초기 단계라 그런 사업에 대한 정부 규제라든가 이런 변수들이 만약에 섞인다면은 그런 것들이 가격에 좀 발목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라고 입지면에선 흠잡을 데가 없지만 앞으로 변수는 사업에 대한 변수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아드님을 사주는 것도 실거주 목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기대하면서 들어간다는 건 전 나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해도 좋다라고, 매수해도 좋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6억 3천이나 하는데 그거 사도 비싸게 사도 되겠냐고요. 시청자님, 항상 이 입지 여건이 좋은 데는요, 예를 들어서 가격 상승 지금이 최고가 같지만 작년에도 최고가였어요. 올해도 최고가고. 근데 지금 오는 만큼 오르진 않아요. 지금은. 근데 앞으로 변수들이 많긴 하지만 입지가 좋은 곳은 그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 곳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변수는 있어요. 뭐 지금 헬리오시티라든가 뭐 이런 어떤 주변에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긴 하는데 이런 것들까지는 지금 방송 시간이 짧아서 많이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단 시청자님의 목적, 그 자녀분에 의해서 실거주 목적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정리할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미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드릴게요. 일정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자, 송상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입지 우수한 소형 아파트 투자 전략 챙겨드립니다. 3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학동역 인근으로 오시면 되고요. 2077-6356번으로 문의해주세요. 대표님, 많은 분들 세미나 참석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얘기도 주로 하시는지 좀 말씀 주세요. 네, 세미나 토요일마다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미나에서 이번 시간에는 특별하게 이 소형 아파트 많이 관심들을 갖고 계신데 소형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있는 어떤 종목들, 어떤 상황에 있는 입지에 있는 아파트, 소형 아파트가 유망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마땅한 투자처가 있다면 좀 어떤 그 지역에 맞는 가격대가 맞다라고 보면 그런 어떤 유망한 곳이 있다라면 그걸 또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한번 참석하셔서 공부를 해보시는 기회 우리 시청자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송상문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